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제 119회 방송으로 3.1절을 맞이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102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선조들은 이 땅의 암울한 시대를 한탄하면서 맨주먹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 내용은 진중하면서도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그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공약 3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1장, 모든 행동은 자유의 정신으로 하고 절대로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제2장,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표출하라. 제3장, 일체의 행동은 질서 있게, 그리고 주장과 태도는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의 압제가 시작되고 있던 터에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이 일제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아니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주저하고 심지어 때론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은 이미 이 대한민국을 삼권 분립이 실종된 전체주의 시절처럼 악랄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 하나만으로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나라의 근본까지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누가 민주화란 명분으로 길거리에 나와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까? 세금으로 억만금의 보상금을 챙기고 있는 그 수많은 민주열사들은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경제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소련을 멸망시킨 고르바초프조차도 경제 발전을 위해선 민주주의는 기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회복 불능에 빠져들고 있고 또한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지금 심각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패권 유지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서 지금 주사파들이 중국의 줄을 서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2년 전에 민족을 위해 33인의 의인이 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35인의 반의인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를 받들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5명이 용감하게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중단이지 훈련을 할 때마다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6개의 훈련이 있었는데 지금 모두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무슨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한미연합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훈련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미군은 물러가라 라는 뜻이죠. 이제 국회의원 35명이 대놓고 김정은이 지시니까 미군은 한반도에서 특히 남쪽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김정은의 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이 노골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강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형법 제99조의 이적죄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저들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해 보이는 이 코로나 정치 방역에 짓눌려 그 누구 하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과거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암울한 시기, 더욱이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20대 나이에 독립정신이라는 명절을 저술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외교에 의한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에 못지않게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미 이 대한민국은 김정은에 의해 지시받는 주사파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지경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독립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해 과감히 행동하는 이승만 정신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은 또 어떻습니까? 박정희 장군은 필요한 때 자신과 동지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라 썩고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박정희 장군이 가졌던 혁명 정신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졌다면 저 썩은 주사파들이 기승을 부릴 리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웠던 반공 투쟁 정신을 이어가는 반좌파 투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보여주었던 끓는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동기만 부여한다면 지난 10월 혁명에 버금가는 자유혁명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장군이 전우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투쟁했듯이 비록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구본철과 개혁파가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3.1절에 공약 3장이 의미하는 뜻을 이어받아 이제부터라도 혁명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공약 3장은 이렇습니다. 제1장, 우리는 주사파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배타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속고 있기 때문이다. 제2장, 저들이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겠지만 최후 1인, 최후 1가까지 문재인과 그 일당에게 역사의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제3장,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만든 주역으로서 향후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우리 스스로 만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데는 거침이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우리의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다시 조선 말기 현상이 한반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그 전장의 하나로 세계의 눈이 다시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진해에서 중국 대 반중국 진영 사이에 전운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자는 누가 보아도 뻔합니다. 이러한 때에 반일, 반미를 조장하는 자들이야말로 현대판, 친일분자들이 아니고서야 그 무엇입니까? 현대판 친일분자들이야말로 북핵 폐기를 방해하고 우리를 중국으로 복속시키려는 여적자들입니다. 저들의 음모와 북한 김정은의 야욕을 일거에 분쇄하기 위해 기어코 한미일 3국의 문명 동맹은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02주년 3.1절을 맞아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3대 동시선거를 위한 2022년 아마겟돈 결전에 대비하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정치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장군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행동했듯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입니다. 감사합니다.